5주차 2강입니다. 오늘 PERT CPM 마무리하고요. 그 다음에 크리티컬 체인 프로젝트 관리 기법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일단 크리티컬 패스 있죠? 그걸 이제 찾으면 거기에 속하는 이제 활동들 중심으로 이제 관리를 하게 되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크리티컬 패스 상의 활동들 그거의 소요 시간을 줄이게 되면 전체 프로젝트 소요 시간을 줄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걸 한번 보게 될 겁니다. 어떤 식으로 단축할 수 있는지. 이걸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시간에 대한 걸 좀 알아야 되는데요. 그리고 비용, 그러니까 줄이는데 얼마의 비용이 드는지 뭐 이런 것들을 최대한 어느 정도까지 줄일 수 있는지 뭐 그런 정보가 필요하죠. 그래서 그 정보를 여기 지금 네 가지를 지금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상시간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거는 정상적인 조건에서 활동을 완료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 그게 이제 정상시간이고요. 정상 비용은 뭐냐면 활동을 정상시간에 완료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속성시간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여기서 중요한 역할을 하죠. 자원을 추가로 투입하여 활동을 최대한 빨리 완료할 경우에 소요되는 시간.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까지 이제 단축을 시킬 수 있는지 이제 그와 관련된 자료입니다. 그다음 속성 비용은 활동을 속성 시간에 완료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죠. 그래서 이걸 이용해 가지고 단위 시간당 단축 비용이 계산이 됩니다. 단위 시간당 단축 비용은 분모는 정상 시간에 속성 시간을 뺀 거. 그 다음에 위에는 분자에는 속성 비용에서 정상 비용을 뺀 거. 아무래도 뭡니까? 속성 비용이라는 거는 이제 빨리 단축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뭘 추가로 투입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더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속성 비용이 정상 비용보다는 크죠. 반면에 정상 시간이 이제 속성 시간보다는 더 길죠. 그래서 이 공식을 이용해 가지고 단위 시간당 단축 비용이 이제 계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금 자료를 하나 만든 겁니다. 제가 임의로. 활동 A의 경우에는 정상적으로는 3주가 소요되는데 빨리 하면은 2주 만에 마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정상 비용은 300, 속성 비용은 400. 그래도 주당 단축 비용이 100입니다. 한 주를 단축하는데 100만큼 든다는 거죠. 그리고 일주를 A의 경우에는 일주만 단축 가능하고요. 만약에 D를 한번 보시면 D는 정상적으로 5주가 걸리는데 빨리 하면 3주 만에 맞출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정상 비용, 속성 비용이 각각 1,500, 1,800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2주 단축하는데 이제 300만큼 추가 비용이 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당 단축 비용은 그걸 2로 나누니까 150이죠. 그러니까 1주 단축하는데 150만큼 든다는 그 얘기죠. 뭐 그런 식으로 지금 만들어진 자료입니다. 이 자료를 이제 수집을 해서 이런 식으로 표로 정리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러한 자료가 마련되면 우리가 어떻게 단축을 할 수 있는지 한번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단축하는 방법 단계 1을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일주를 단축한다면 그러니까 AC, EG, H 중에서 이제 일주를 단축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각 활동별로 일주 단축하는데 드는 비용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일주를 단축한다면 가장 비용이 적게 드는 활동부터 단축할 거 아닙니까? 그죠? 뭐 그런 식으로 최소 비용으로 할 수 있는 것부터 차츰차츰, 그죠? 비용이 높아지는 쪽으로 이렇게 가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또 주의해야 할 거는 뭐냐면 단축을 하되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단축을 해가다가 크리티컬 패스 자체가 바뀌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그 얘기는 조금 이따 보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무작정 여러분들이 이제 단축을 해 나가는 게 아니고 크리티컬 패스가 어떻게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같이 살펴야 되는 겁니다. 크리티컬 패스가 바뀌게 되면 계속 단축을 하더라도 전체 그 프로젝트의 소요 시간이 단축이 안 될 수가 있어요. 패스가 바뀌게 되면. 그래서 그것도 좀 유의를 해야 된다는 거고요.
일단 먼저 첫 번째 단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일주를 지금 단축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근데 A, C, E, G, H 중에서 단축 비용이 가장 작은 게 뭔지를 한번 보는 겁니다. A, C, E, G, H에 보면 A의 경우에는 단축 비용이 주당 100 아닙니까? 그죠? 그 다음에 A, C, E, G, H니까 이 중에 가장 작은 거는 당연히 뭡니까? 이거죠. 그래서 A를 일주를 단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A 단위 시간당 단축 비용이 가장 작으니까 단축 비용 100을 추가로 투입해서 A를 일주 단축하게 되죠. 그래서 단축 후에 경로별 소요 시간이 이제 바뀌게 되고 그래서 완료 시간이 이제 20주에서 19주로 이렇게 바뀌게 되죠. 그리고 A는 여기 보시면 최대로 1주밖에 단축이 가능하지 않잖아요. 3에서 2주로. 그래서 A는 이제 단축 대상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추가적으로 일주를 단축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A가 이제 제외가 되니까, 그죠? CEGH 중에서 이제 단축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CEGH 중에서는 뭐가 단축 비용이 가장 작으냐 하면 이때는 이제 H가 가장 작다는 겁니다. 이것도 이 표를 옆에다 두고 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 H가 이거 120으로 가장 작죠. 그래서 H를 일주를 이제 단축하게 됩니다. 이때 드는 비용은 120이 되겠죠. 그래서 일주 단축을 하게 되면 아까 1단계에서는 19주로 줄었죠. 근데 일주가 추가로 단축되니까 18주로 줄게 되죠. 그래서 이 H의 경우에도 결국은 여기 3주에서 2주, 1주만 단축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H도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외가 된다는 거죠. 단축 대상에서. 자, 이때 여기 지금 여기서부터 우리가 지금 경로들을 지금 이 경우에 어떻게 바뀌는지 보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봐야 되냐면 다른 경로도 봐야 되냐면 왜 우리가 단축하다 보면 크리티컬 패스가 바뀔 수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거를 이제 보기 위함입니다. 이 경우에 우리가 이제 우리 그 네트워크에서는 경로가 세 가지가 있다 그랬잖아요. 지금까지 단계 2까지 한번 보면 A, C, FH의 경우에는 아까 A가 일주 단축됐고 그 다음에 H가 또 추가적으로 일주가 단축되죠. 그래서 원래 13주였는데 이제 11주까지로 이제 바뀌게 되죠. 그 다음에 AC, EGH는 A 단축됐고 그 다음에 H가 단축돼서 18주, 20주에서 18주가 됐죠. 그 다음에 BDGH는 이제 H가 1주 단축됐으니까 이제 17주로 바뀌게 되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AC, EGH가 크리티컬 패스예요. 왜 그러냐면 18주가 가장 여기서 크잖아요. 그래서 A하고 H는 이제 그 단축 대상에 제외됐죠. 그다음 C, E, G가 이제 남았는데요. 그래서 단계 3에서 일주를 추가적으로 단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직도 크리티컬 패스가 변하지 않았다는 건 아까 봤지만은 이제 가장 AC, EG, H가 가장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변하지 않은 거고요. 그 다음에 단축을 하는데 G가 대상이죠. 그 중에서 가장 적게 되는 거는 이제 C예요. 그래서 C를 일주를 단축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그래서 A하고 H는 이제 단축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CEG가 있는데 이게 C가 가장 작죠 비용이. 그래서 여기 C를 일주 이제 단축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단축비용 200을 추가로 투입해가지고 일주를 이제 단축하게 되죠. 여기 AC, FH에서도 여기 C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일주가 단축돼서 10주가 되고요. 요거는 여기 AC, EGH는 17주가 됐고요. 그 다음 BDGH는 C가 포함 안 돼 있죠? 그래서 17이 그대로입니다. 변화가 없죠? 그러면 이 경우에 보면 이렇게 단축되고 나면 뭡니까? 요 17주가 여기 동일하죠? 그러면 이 경우에는 크리티컬 패스가 두 개가 된 거예요. 이게. 이때부터 이제 주의를 요합니다.
그럼 이 경우에 예를 들면 ACEGH를 일주를 단축한다고 해가지고 16주로 바뀐다고 한다면 BDGH에 아무 변화가 없다면 BDGH가 지금 크리티컬 패스가 돼서 비록 ACEGH가 16주가 되더라도 이 프로젝트는 총 얼마 걸리냐면 17주가 걸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를 요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단계 4로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일주를 이제 추가로 단축을 해야 되는데, 아까 봤듯이 단계 3의 결과를 보면 두 개의 경로가 소요 시간이 같아졌죠. 그러니까 크리티컬 패스가 두 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단 일주를 단축하려면 그 크리티컬 패스 두 개가 동시에 일주가 단축이 돼야 돼요. 그래야만 전체가 일주가 단축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지금 그 경로상에 ACEGH였는데 ACH가 지금 다 단축 대상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다 써버렸기 때문에. 지금 이제 남은 거는 뭐냐면 BDEG가 이제 단축 대상으로 남아 있는데 두 경로에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거를 단축을 하든지 아니면 하나씩 단축을 해가지고 각각의 경우 서로 다른 걸 단축해가지고 둘 다 같이 16주로 줄어들 수 있는 거를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거는 아까 봤지만 요거랑 그죠? 요거에서 이제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걸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 두 개 중에서 두 개 경로에서 그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게 여기 G가 들어가 있죠. HCH는 아까 제외 대상이라고 그랬잖아요. 제외가 되었습니다. 왜냐면 다 단축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동시에 일주를 줄이려면 G를 선택을 하게 되면 단축이 되죠. 그렇지만 다른 방법도 있을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위에서 하나, 아래에서 하나 서로 다른 거를 줄여가지고 단축을 하더라도 가능하죠. 그래서 여기 뭐 예를 들면 G를 단축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E를 일주 단축하고 B를 일주 단축해서 각 경로별로 그죠? 일주씩 그 단축이 가능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 경우에 보면 G를 단축하려면 G가 얼마가 들어가냐면 그죠? 많이 들어가요, 이게. 그래서 500이 들어갑니다. 반면에 여기 지금 E 일주 단축하고 B 일주 단축하면 이걸 비용이 얼마가 되냐면 더해보면 300밖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G 단축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게 더 적게 들어요. 그래서 B 단축하는 거, 그 다음에 E 일주 단축하는 게 각각 이제 16주로 이렇게 바뀌게 되고, 그죠? B를 일주 단축하면 이거는 또 이제 단축 대상에서 제외가 되고요. 그래서 결국은 16주가 이제 그 프로젝트 완료에 걸리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단축이 가능한 활동이 이제 남은 게 DEG가 있는데요. 그래서 G 단축하면 둘 다 단축된다는 거 알고 있죠, 이미. 근데 다른 방법이 있는지를 찾아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G는 500이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찾아보니까 E를 일주 단축하고 D를 일주 단축하면 400으로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게 15주로 이렇게 바뀌게 되고요. 그 다음에 E도 이제 다 써버렸습니다. 그래서 단축 대상에서 제외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는 G를 단축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G를 단축해가지고 최대로 2주가 단축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로는 13주 만에 이거를 지금 맞출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사실 이제 손으로 이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이 경우에는 아주 간단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굉장히 복잡한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손으로 하는 게 불가능하죠. 그래서 완료 시간 단축 관련해서 이거를 굉장히 복잡한 경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LP라는 게 있어요. 선형계획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이제 그 경영과학이라는 과목이 있거든요. 그 과목을 수강하시면 이 선형계획법을 이제 배우게 되는데 그래서 그거를 여기서 지금 우리가 선형계획법을 좀 설명드리기가 여기서 조금 시간도 많이 소요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방법이 있다는 것만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형계획법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단축이 가능한데, 예를 들면 15주로 단축하고자 한다. 그러면 이거를 선형계획법을 만들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변수를 만들어 가지고 여러 가지 그 변수를 만들고, 그다음에 선형계획법에 보면 목적 함수를 만들고 그다음 제약 조건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식이 만들어지면 이거를 풀어야 되는데, 푸는데 소프트웨어가 있어요. 소프트웨어가 있고, 아주 간단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그 엑셀에도 있습니다. 이 소프트웨어가, 이걸 답을 찾는 소프트웨어가. 그래서 거기 보면 추가 기능 중에 해찾기라는 그 기능이 있어요. 그걸 이용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단축과 관련해서는 여러분들이 그 선형계획법이라는 거를 좀 배우실 기회가 있다면 그 배우신 다음에 다시 책에 그 제가 그 만들어 놓은 그 변수하고 목적 함수 그 제약 조건 있죠? 그거를 보시면 이게 뭔지 그걸 금방 이해를 하실 수 있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선형계획법 배우실 때 그 엑셀에 보면 추가 기능에 해찾기라는 그 기능이 있거든요. 그걸 이용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답을 찾으실 수가 있는데, 제가 책에는 그걸 좀 예를 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선형계획법이 뭔지는 그 책에 제가 브로그로 넣어 놓은 거 있죠? 그거를 참고하시면 사실 그 선형계획법을 간단하게나마 이해를 하시는 데는 도움이 되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너무 전문적인 거라서 여기서는 더 이상 진도는 나가지 않겠고요. 여기서 전통적인 기법 PERT CPM은 마무리하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크리티컬 체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크리티컬 체인 프로젝트 관리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이 크리티컬 체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골드라시 여러 권의 책을 썼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예요. 이것도 역시 소설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 쉽게 읽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거 말고도 뭐 여러 가지 다른 책들이 있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들이 이제 골드라 책에 좀 관심이 많으면 다른 분야의 그 책들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예를 들면 물류 관련 책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역시 소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재미있게 읽을 수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자, 크리티컬 체인 프로젝트 관리는요. 일단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PERT하고 CPM하고 약간 달라요. 약간 다르고, 이게 뭐 우리가 DBR 시스템에서 왜 버퍼라는 개념 배웠죠? 그 버퍼라는 개념이 여기 이제 등장을 하고요. 특히 또 다른 점이 뭐냐면 자원 제약과 관련해 가지고 크리티컬 체인에서는 이제 그걸 고려를 하는데, 펄트 CPM에서는 이제 자원 제약 같은 거는 이제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이 이제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얘기하는 펄트 CPM에서 얘기하는 크리티컬 패스라는 개념이 있었죠. 그것이 이 크리티컬 체인 여기 오면은 그 개념이 조금 약간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크리티컬 패스 자체가 조금 달라져요.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걸 염두에 두고 한번 우리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역시 마찬가지로 프로젝트는 1년의 활동으로 여러 개의 활동을 구성되고, 이 활동들이 모두 종료되면 프로젝트가 완료된다는 건 똑같습니다. 기존의 것과. 그래서 여기 프로젝트 관리의 핵심은 역시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완료하는 거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활동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거를 제대로 관리해 가지고 제 시간에 완료하는 게 상당히 어렵다. 그 얘기는 뭐 공통적으로, 그죠? 전통적인 방법하고 크리티컬 체인 프로젝트 관리는 뭐 동일하게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여기 또 이제 독특하게 크리티컬 체인에서 강조하는 건 뭐냐면 프로젝트 관리가 쉽지 않은 게 뭐 때문이냐? 변동성하고 종속성 때문이라는 거예요. 역시 이제 전통적인 프로젝트 관리에서도 이게 이제 변동성과 종속성이 거기서 나타납니다. 변동성이라는 건 이제 활동별 그 시간이라는 게, 그죠? 딱 정해지지가 않았잖아요, 소요 시간이.
그다음 종속성이라는 건 왜 선행 활동이라는 게 있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게 여기에 이제 해당이 되겠습니다. 특히나 여기서 이제 그 종속성과 관련해서 조금 차이가 나는데요. 전통적인 기법하고 그 얘기를 지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변동성은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개별 활동의 그 소요 시간이라는 게 이제 확정적이지 않다는 걸 의미하고요. 종속성은 두 가지가 있어요. 여기서 하나는 이제 활동 종속성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자원 종속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자원 종속성이 이게 특히나 저쪽 그 펄트 CPM에서는 이걸 고려하지 않아요. 근데 이 크리티컬 체인에서는 이걸 고려를 합니다. 그게 이제 특이한 점이에요. 활동 종속성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선행 활동과 관련된 겁니다. 그러니까 선행 활동이 완료되어야 그 후속 활동이 그죠? 시작될 수 있다는 거. 자원 종속성은 뭐냐면 만약 활동들이 자원을 공유할 경우에 그 자원이 프리가 돼야만 활동을 시작할 수가 있잖아요. 물론 선행 활동도 끝나야 시작을 할 수 있지만 또 만약에 지금 자원이 필요한데 그 자원을 지금 사용할 수 없으면 바로 시작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뭐 자원이라는 게 여기가 무슨 뭐 기계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다양한 것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것까지 여기 크리티컬 체인에서는 이제 고려를 한다는 거죠. 그게 좀 이제 전통적인 기법하고 좀 다른 점이 되겠고요. 크리티컬 체인하고 크리티컬 패스하고의 이게 이제 차이점이라면 이제 그거예요. 자원 종속성이 이제 특히나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웠듯이 펄트 CPM에서는 크리티컬 패스를 찾아서 그 경로상의 활동을 중심으로 이제 관리가 이루어진다는 거, 그건 이미 봤고요. 그리고 크리티컬 패스는 그 경로 중에서 가장 그 시간이 긴 거, 그죠? 그 크리티컬 패스라고 그랬죠? 그리고 크리티컬 패스성의 활동이 중요한 게 뭐냐면 그 활동들이 늦어지면 전체 프로젝트의 그 완료 시간이 이제 늦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이 크리티컬 패스 기법의 문제점이 뭐냐면 자원 종속성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거. 그게 이제 결정적인 이게 단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크리티컬 체인에서는 이제 그것까지 고려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크리티컬 패스하고 크리티컬 체인의 차이점을 보이기 위해서 이 그림을 좀 사용했습니다. 여기 그 펄트 CPM에서 봤던 그 활동 이름하고 소요 시간 이거는 박스 안에 든 거요. 거기는 펄트 CPM까지 나왔는데 거기 펄트 CPM에서도 이게 나왔는데 네모 안에 하나가 더 들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원이에요. R이라고 된 거 있죠? 그게 이제 자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먼저 A를 먼저 볼까요? A를 먼저 보면 지금 활동이 A, B, C, D, E가 있습니다. A, B, C, D, E가 있고 B하고 D는 각각 선행 활동이 A하고 C예요. 그러니까 B의 선행 활동은 A, D의 선행 활동은 C예요. 그리고 E는 이제 B하고 D가 끝나게 되면 시작을 하는 그런 활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완료되는 이제 그런 프로젝트인데 이 경우에 크리티컬 패스는 R은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R은 고려하지 않고 소요 시간만 보면 위에 있는 경로는 A, B, E 경로는요 1, 4, 3 해갖고 8주가 걸리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경로는 C, D, E 해갖고 5, 2, 3 이걸 더하게 되면 10이죠. 그러니까 아래에 있는 경로가 더 길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크리티컬 패스는 C, D, E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밑에 B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B에서는 자원을 고려합니다. 자원 종속성을. 자, 여기 잘 보시면 R1부터 해가지고 R3까지 있죠. A는 R1을 이용하고 B는 R2를 이용하고 C도 R2를 이용하죠. D는 R3를 이용하죠. 그 다음에 E는 R1을 이용하죠. 여기 잘 보시면 R2의 경우에 이제 좀 문제가 되는 거예요. R2는 B가 이용하지 않습니까? 그죠? B가 이용하는데 B가 이용하기 위해서는 뭡니까? C가 다 끝나야지만 B가 비로소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R2를. 만약에 그걸 고려한다면 여기서는 C가 끝난 다음에 이제 B가 비로소 이게 시작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여기서의 그 크리티컬 패스는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CDE가 되는 게 아니라 CBE가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특히 그걸 들어서 이제 크리티컬 체인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프로젝트가 얼마 만에 끝나느냐면 12주 만에 끝난다는 거예요. 아까 A에서는 뭡니까? 10주였죠? 근데 자원 종속성을 고려를 하면 이거는 12주 만에 끝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R2가 이게 자원이 동일한 자원을 C하고 B를 수행할 때 써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일이 생기는 거죠. 만약에 자원이 뭐 충분하다면 R2가 뭐 예를 들면 기계가 여러 대든지 아니면 사람이 뭐 여러 사람이든지 하게 되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기죠. 근데 그런 종속성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비싼 기계 같은 경우에는 여러 대를 구입하면은 그 비용이 너무 많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한 대 가지고 예를 들면 여기도 쓰고 저기도 써야 되는데 이때 자원 종속성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기본적으로는 이런 차이점이 있다는 거예요. 크리티컬 패스랑 크리티컬 체인하고. 자, 그러면 크리티컬 체인 이런 접근법의 원리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버퍼라는 개념도 나오고 하게 되는데 여기 보면은 크리티컬 체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여유시간 추가 메커니즘이라는 거하고 여유시간 낭비 메커니즘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이게 프로젝트 수행할 때 이런 메커니즘들이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든요. 이제 프로젝트 전체 걸리는 시간에. 그래서 이거를 해소할 수 있는 기법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크리티컬 체인 접근법이 필요하다. 이제 그거를 강조하는 겁니다. 여유 시간 추가 메커니즘이라는 게 뭐냐, 도대체? 이건 뭐냐면 여기 지금 세 가지가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에도 작업을 완료할 수 있을 만큼의 여유 시간을 추가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활동이 있다. 어떤 활동이 있다 그러면은 그 어떤 활동을 그럼 몇 시간 만에 얼마 만에 마칠 수 있냐 이렇게 만약에 물어보면 그것까지 고려한다는 거예요. 최악의 경우에 마칠 수 있도록 그죠? 굉장히 여유롭게 시간을 잡는다는 겁니다. 그런 경향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들한테 제가 과제를 내준다 그러면은 얼마만 할 수 있냐 물어보면 여러분들 아마 최악의 경우를 생각해 갖고 굉장히 그 시간을 많이 잡을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활동이 많아질수록 총 여유 시간이 길어지죠. 왜냐하면 활동별로 여유 시간이 길어지니까 그걸 합치면 더 길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시간을 단축하라는 지시에 대비해서 미리 여유 시간을 추가하는 그런 경향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축해라는 이런 그 지시가 떨어질까봐 미리 그거에 대비해가지고 여유 시간을 충분히 잡는다는 겁니다. 그죠? 이게 여유 시간 추가 메커니즘이에요. 그 다음에 여유 시간 낭비 메커니즘도 있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작업이 빨리 완료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시간이 굉장히 절약됐잖아요. 근데 이게 절약돼 가지고 빨리 넘기면 좋은데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예를 들면 할당받은 시간이 있어요. 이거 얼마 만에 맞추면 된다. 그러면 일찍 마치더라도 바로 안 넘긴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그렇게 해갖고 바로 넘기게 되면 뭡니까? 위에서 이제 그걸 보잖아요. 그러면 다음부터는 그렇게 충분한 시간을 안 준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넘기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여유 시간 확보를 위해서 투쟁을 하는데 그죠? 자, 시간을 많이 갖기 위해서 투쟁을 하는데 확보되면 서두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 이미 이런 얘기는 했죠. 그 다음에 멀티태스킹, 그러니까 멀티태스킹의 경우에는 리드 타임이 길어진다 이런 게 있다는 건데 이게 무슨 소린가 하면 예를 들면 ABC 작업을 수행을 합니다. 근데 작업당 10일이 필요해요. 그러면은 순서대로 만약에 작업을 하면 작업별 리드 타임은 10일이에요. 만약에 그러니까 작업별 리드 타임이라는 건 뭐냐면 작업을 어떤 특정 작업을 시작해 가지고 그 작업이 끝날 때까지 걸리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A를 시작해가지고 이제 마칠 때까지 하면 10일 걸리는 거잖아요. B도 마찬가지고. B 시작해서 이제 마치면 10일 후에 끝나잖아요. 리얼타임이 10일이에요. 근데 만약에 5일씩 작업을 해갖고 ABC 순으로 만약에 작업을 하면 리얼타임이 어떻게 되냐면 A 보세요. A 5일 작업하죠. 다 안 끝났죠. 그리고 B를 또 5일 작업합니다. 그 다음에 C를 5일 작업합니다. 그 다음에 다시 A를 5일 작업을 해가지고 끝나죠? A 작업은? 그러면 A가 시작해가지고 끝날 때까지 전체가 얼마가 걸린 거냐면 20일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게 이제 여유시간 낭비 메커니즘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이거를 그러면 이런 악영향을 주는 이런 메커니즘들이 있죠. 이거를 없애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가지고 골드라시 이제 그 방법을 제시를 했습니다. 단계별로 우리가 한번 따라가 보면서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이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우리가 봤던 그 크리티컬 체인 있죠? 그거를 따라가면서 한번 어떤 방법을 써야 되는지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단계 1. 먼저 크리티컬 체인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아까 봤듯이 크리티컬 체인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CBE라고 그랬죠? 원래는 이제 크리티컬 패스는 CDE였는데 자원 종속성을 고려를 하면 CBE가 크리티컬 체인이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단계. 모든 활동에 대해서 기존 소요 시간을 반으로 줄인다. 이건 뭐냐면 아까 그 메커니즘들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여유 시간을 막 최대한 확보하려는 뭐 그런 행동들을 하고 하기 때문에 지금 기존의 소요 시간을 아예 반으로 줄여버려요. 물론 이제 줄였을 때 이게 그죠? 그 시간에 못 맞출 경우도 생기겠죠. 그런 경우를 대비해 가지고 이제 무슨 버퍼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모든 소요 시간을 이제 반으로 줄여요. 그러면 B에 보면, 그러니까 A가 원래 1주가 걸린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걸 0.5로 줄였습니다. 그죠? B는 4주 걸리는 걸로 되어 있었잖아요. 그걸 2로 줄이고요. C도 역시 2.5로 줄이고, D도 1로 줄이고요. E도 1.5로 줄였습니다. 자, 단계 3을 보면, 크리티컬 체인상의 활동들에서 줄여진 소요 시간들의 합을 크리티컬 체인의 마지막 활동 다음에 프로젝트 버퍼로 할당한다. 자, 여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크리티컬 체인이 CBE 아닙니까? 그죠? CB인데 이게 5에서 2.5로 줄고 4에서 2로 줄고 3에서 1.5로 줄었거든요. 그 줄은 걸 다 합친 거가 6이 되는데 그거를 마지막에 프로젝트 버퍼로 이렇게 넣는다는 거죠. 그게 여기 지금 단계 3입니다. 자, 단계 4로 가겠습니다. 크리티컬 체인과 중간에서 만나는 다른 경로들의 경우에는 그 경로상의 활동에서 줄여진 소요 시간의 합을 그 경로들이 마지막 활동 다음에 피딩 버퍼로 할당을 한다. 피딩 버퍼로 할당하는데 여기서 지금 크리티컬 체인과 만나는 경로가 뭐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크리티컬 체인이 CBE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게 다른 경로 만나는 게 뭡니까? A하고 만나죠? 그 다음에 D하고 만나죠? 그래서 A하고 만날 때 그 뒤에 보면 feeding buffer라는 게 있죠. FB. 그 다음에 여기도 FB가 있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뭐냐면 거기서 줄여진 시간이 있죠. 그게 그 feeding buffer로 할당이 됩니다. 그래서 A의 경우에는 1에서 0.5로 줄였잖아요. 그래서 그 0.5가 그게 피딩 버퍼고요. 그 다음에 D의 경우에는 2에서 1로 줄었죠. 그래서 그게 1만큼이 이제 피딩 버퍼로 거기에 들어가겠습니다. 할당이 됩니다. 여기는 지금 활동이 하나만 있기 때문에 뭐 더할 게 없죠. 그렇다고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단계 5를 한번 보겠습니다. 필요한 경우에 크리티컬 체인상의 활동들 앞에 자원 버퍼를 추가를 하는데요. 자원 버퍼라는 거는
크리티컬 체인상의 활동이 특정 자원을 이용해야 할 경우에 그 자원을 지체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시그널을 보내기 위하여 이용되고요. 만일 시그널을 보낼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자원 버프를 추가할 필요가 없는데 얘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 처음 시작 단계의 활동, 이 경우에는 바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는 이제 뭐 버퍼가 필요 없죠. 또 바로 전 단계에서 동일한 자원을 이용할 경우에는 따로 또 시간을 줄 필요가 없잖아요. 바로 이어받아서 하면 되니까, 그죠? 그 경우에는 자원 버퍼를 추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그림상에서는 이 앞에는 자원 버퍼가 추가되어 있는데 왜 그러냐면 R1에 E가 이제 R1을 사용하잖아요. 근데 이 R1이라는 자원을 활동 2가 지체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시그널을 보내기 위함이고요. 활동 C의 경우에는 자원 버퍼가 없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시작 단계이라서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활동 B의 경우에도 자원 버퍼가 없는데 이거는 바로 C에서 이어받아서 바로 작업에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인가 하면 이 자원 버퍼라는 게 여기죠. RB거든요. RB. 그래서 이 RB가 이 보면은 지금 E가 지금 R1을 사용하잖아요. 여기 지금 R1. R1인데 R1이 어디 사용되냐면 여기 지금 A가 사용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시그널을 보내기 위함이잖아요. 근데 여기 지금 B의 경우에는 지금 R2잖아요. R2인데 여기 지금 C에서 바로 이어받잖아요. 그래서 자원 버퍼가 이제 필요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좀 뭐 C의 경우에도 당연히 뭡니까? 바로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자원 버퍼가 필요 없죠? 그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C 앞에 자원 버퍼가 없는 이유는 시작 단계라서 없는 거고, B 앞에 자원 버퍼가 없는 거는 C가 동일한 자원을 사용하니까 특별히 시그널을 보낼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자, 그 다음 마지막 단계가 되겠습니다. 단계 6에 보면 프로젝트 버퍼와 피딩 버퍼의 크기는 줄여진 소요 시간의 합의 절반으로 줄여요. 그러니까 지금 프로젝트 버퍼하고 피딩 버퍼들이 있는데 그걸 또 절반을 줄이라는 겁니다. 여기 보면 지금 6에서 3으로 이렇게 줄였죠. 절반으로. 이 피딩 버퍼들도 여기 지금 줄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이 전체 걸리는 시간이 어떻게 되면 여기 2.5 그죠? 2 1.5 그다음에 3 합쳐가지고 9주가 걸린다는 거죠. 전체 프로젝트 걸리는 시간이. 이렇게 진행되는 게 지금 크리티컬 체인 프로젝트 관리입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뭐 예를 들면은 일부러 뭐 늦게 일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뭐 일부러 여유 시간을 너무 많게 잡아놨다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줄이기 위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시간을 줄이게 만들고 그 다음에 거기 뭐 그러다 보면은 또 활동들 중에는 더 오래 걸려야 되는 그런 활동들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뒤에 버퍼로 가지고 그걸 해결을 하고요. 좀 여유 시간이 있으니까 버퍼에 그거 갖고 해결을 하다 보면 전체적으로는 프로젝트 완료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전체적으로 줄어든다는 겁니다. 이게 크리티컬 체인 프로젝트 관리의 핵심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이제 파티시피엔 기법들을 많이 보게 돼요. 실제로 많이 이용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그게 그 단점들이 있다는 거예요. 파티시피엔에. 그래서 그 단점들을 좀 보완할 필요가 있다. 그죠? 이게 이제 크리티컬 체인이라는 이런 기법을 100%뭐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활동 시간 같은 거 이런 것들 그죠? 정할 때도 그 아까 얘기했지만은 그 메커니즘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좀 고려를 해서 그런 부정적인 영향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하면 되고 전체적으로 그럼 만약에 활동 시간을 줄인다면 뒤에 이제 버퍼를 가지고 그거를 이제 해결하는 방향으로 하는 거. 이런 것들을 여기서 크리티컬 체인 프로젝트 관리에서 이제 추천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